안녕하세요. NLP 공입니다. 오늘 주제는 얼마나 작은 그래놀라리티로 검색을 해야 할까요? 입니다. 논문 제목은 Dense X Retrieval, What Retrieval Granularity Should Be Used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검색을 할 때 어떤 몇 개의 단위를 나눈 상태로 청크된 상태로 인덱스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그걸 이제 가장 쿼리랑 유사하거나 어떤 검색하려는 키워드랑 유사한 것들에 대한 유사한 문서들을 이제 반환해주고 검색해주는 게 리트리버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는 패세지를 뭐 100단어씩 자를 수도 있고 200단어씩 자를 수도 있고 500단어씩 자를 수도 있지만 혹은 문장단어 자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프로포지션이라는 형태로 잘라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포지션이 뭐냐면 하나의 이제 완성된 명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하나의 패세지 단위로 따로 자르는 게 아니라 혹은 고정된 픽스드 랭스의 패세지로 자르는 게 아니라 프로포지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서 인덱싱 해놓는 게 어떻겠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댄스 리트리버의 챌린지들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도큐멘트나 패스지나 센텐스 레벨로 네, 인덱스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릴리번스나 컨텍스트 프리시전이라든가 임팩팅 리트리벌 같은 게 이제 컨텍스트 프리시전이라든가 릴리번스 같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QA 퍼포먼스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위키피디아 문서를 보통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할 때는 위키피디아 문서를 참고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꼭 그 컬에 관련된 질문뿐만 아니라 100단어로 청크했기 때문에 관련 없는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의 프리시전 측면에서 꼭 관련된 문서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문서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시전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프로포지션 베이스드 리트리벌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지션이 뭐냐면 쪼갤 수 없는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concise, self-contained 포맷으로 구분된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패세지 리트리벌이 다음과 같은 형태였고 퀘스천은 지금 What is the angle of the Tower of Pisa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더 타워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타워인지를 앞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센텐스 리트리벌 같은 경우는 더 타워라고 했을 때 어떤 타워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 센텐스 리트리버는 이렇게 콘텍스트가 망가진다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그 프로포지션 그죠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The leading tower piece now leans at about 3.99 degrees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팩트가 간결하고 팩트가 잘 포함된 명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패스지 리트리버 관련해서도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오픈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도 성능이 이 프로포지션이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왜 이게 더 좋은지를 임페리컬 에비던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얘네가 팩토이드 위키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잉글리시 위키피디아 덤프를 여러 가지 그래놀러리티로 나눠가지고 전처리를 해놓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지가 하나가 있고 센텐스가 하나가 있고 얘네가 제안하는 프로포지션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5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 셋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해봤더니 이 프로포지션 베이스드 인덱싱이 트레디셔널 메서드보다 훨씬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했고 그리고 QA 태스크 어큐레스에도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 리콜 20개를 이제 리콜한 것도 이 퍼포먼스가 거의 언스퍼바이스드 방식, 슈퍼바이스드 방식의 댄스 리트리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운스트림 QA 퍼포먼스에서도 높은 덴시티를 때문에 이 퀘스천 릴리번트한 인포메이션만 이제 갖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향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프로포지션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리트리벌 단위를 댄스 리트리버를 댄스 리트리버를 위한 리트리벌 단위를 제안하게 되고
훨씬 더 프리사이즈한 컨텍스트 리치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팩토이드 위키라는 노벨 리소스, 새로운 리소스를 프로포지션 레벨 인덱스드 리트리버 커퍼스로 만듦으로써 그 이후에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덴스 리트리버 테크닉이 잠재적으로 더 그죠? 더 에피션시하고 어큐러시를 더 잘 확보할 수 있게끔 수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포지션에 맞게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리트리버 유닛을 프로포지션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리트리버 그래놀라리티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보통 리트리버 커퍼스의 그래놀라리티는 덴스 리트리버 모델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보통은 100개의 단어를 패스지로 나눠가지고 100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패스지를 나누거나 센텐스 단위로 나눠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편적으로는 검색을 해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프로포지션이라는 걸 제안하게 되는데 텍스트 세멘틱의 이렇게 하나의 단위 같은 건데 정말 컨사이즈하고 아토믹한 익스프레션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칙도 있습니다. 뭐 디스팅트 미닝이 있어야 되고 미니멀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contextualized and self-contained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구분되는 뜻이 유니크한 뜻이 있어야 되고 미니멀리티한 가장 작은 단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 프로포지션을 쓰는 거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프로포지션의 에펙티브니스에 대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것에 인스파이어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베이스드 리트리버를 사용하면은 프리시전 그리고 에피션시 그리고 컨텍스트 리치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보편적인 그죠? 단어를 이제 보편적인 리트리버 앤 리드 컨셉에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연구를 제안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오버뷰를 알려주고 있는 건데 다음과 같이 위키피디아에 문서가 있잖아요. 이 문서를 프로포지셔나이저라는 별도의 모델을 학습시켜가지고 다음과 같은 프로포지션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뽑은 거를 팩토이드 위키라는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얘네가 명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런 프로포지션을 이제 쿼리를 저장을 해놓게 되고 리트리버가 이 익스터널 놀리지 베이스에서 얘네들을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리트리버 유닛을 프로포지션으로 해가지고 패스지를 리트리버 한 다음에 얘네를 통해서 QA 모델에서 앤서를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인 그죠? 리트리버 된 리드의 아키텍처 같은 건데 여기서 이 리트리버 유닛을 패스지로 해보기도 하고 센텐스로 해보기도 하고 프로포지션으로 해보기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팩토이드 위키라는 걸 얘네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팩토이드 위키는 프로포지션 레벨 인덱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리트리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널리지를 리트리버 해오기 위한 뭐 혁신화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왜 필요하냐면 리트리버 에펙티브니스를 다른 그래놀라리티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향상을 이제 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100월드로 잘랐을 때 그리고 센텐스로 단위로 잘랐을 때 프로포지션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해서 데이터 소스는 위키피디아 이제 2011년 10월 13일 덤프라는 거고 더큐멘트를 이제 100월드로 자른 거 센텐스로 자른 거 그리고 프로포지션으로 자른 거 이렇게 했고 얘네가 또 프로포지셔나이저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인데 이 패세지를 프로포지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파인 튠된 별도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42,000개의 패세지들을 통해서 GPT-4로 패러그래프 투 프로포지션 페어로 만들게 됐답니다. 이게 패러그래프를 넣으면은 프로포지션들이 나오게끔
파인 튜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파인 튜닝을 뭘로 시켰냐면 플랜티5 라지 모델을 통해서 네,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팩토이드 위키를 이 파인 튠된 T5를 통해서 만들게 되었다는 건데, 다음과 같이 유닛이 훨씬 크죠. 그럼 인덱스도 커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생기긴 하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더 많은 논리지를, 팩트들을 담고 뭐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에버리지 월드 같은 경우는 프로포지션이 가장 작습니다. 하나에 담고 있는 단어가 작다는 거죠. 왜냐면 어토믹한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 리치하다. 왜냐면은 이 그래놀라리티를 상당히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증가시켰고, 그리고 specificity of information available for retrieval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를 뭔가 더 잘 만들었다는 얘기고, 프로포지션이 더 간결하고 뭐 명확하고, 어쨌든 더 관련 있는 정보들만 이런 트레디셔널 센텐스나 패스지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비해서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가 정말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리트리벌 유닛 그래놀라리티가 정말 좋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실행하게 되고, 되게 많이 쓰이는 데이터 세트를 통해서 얘네가 다양한 벤치마크를 제공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또 리트리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리트리버,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셋에서 정말 이 다른 그래놀라리티를 가진 리트리버 유닛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평가할 것은 패스지 리트리버를 얼마나 잘 해냈냐, 그죠? 탑 N 리트리버 램 패스지에서, 그죠? 이게 얼마나 잘 갖고 와졌냐,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QA 태스크에서 이 EM 스코어가 얼마나 정확하냐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얼마나 잘 얘네가 쿼리에 맞는, 그죠? 답변을 그 문서들을 리트리버 해왔는지, 두 번째로는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QA에서 정말 잘 만드는지, 정답들을 뱉어내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멘탈 어프로치는 검색을 해서 위키피디아 인덱스된 다양한 세분성을 가진 위키피디아 인덱스들을 퍼포먼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리트리브를 하고, 그 다음에 리더 모델을 T5 라지 유닛 유니파이드 QA라는 방법을 통해서 네, 리더 모델을 통해서 이 QA 태스크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팅이 있는데, 최대 100개의 단어까지만 참고할 수 있게끔 한 거, 두 번째로는 500개의 단어까지 참고할 수 있게 한 거. 그래서 리더 모델의 리미테이션을 줌으로써 이 두 가지 길이에 대해서 얼마나 성능이 다르냐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패스지 리트리벌 결과부터 한번 볼 건데, 5개의 다른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 셋에서 얘네 이 프리포지션 레벨 리트리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다른 패스지나 센텐스 레벨에 비교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unsupervised dense retriever가 있고 supervised dense retriever가 있는데, 결국에는 각각 이제 둘 다 성능 향상이 되었는데 unsupervised에서 더 큰 향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supervised 같은 경우는 패스지를 학습시킨 거기 때문에 프로포지션을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supervised보다는 unsupervised가 더 성능 향상 폭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 테이블이 그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retrieval by proposition이 정말 크로스 태스크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정말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이 스쿼드랑 엔티티 퀘스천에서 노터블한 게인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이 프로포지션 리트리버리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정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 라는 게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이고, 롱테일 쿼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엔티티 퀘스천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프로포지션 리트리버리 정말 이런 롱테일 이 쿼리라는 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잘 등장하지 않는 엔티티들이 이런 롱테일 쿼리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뭔가 단어에 대한 분포를 봤을 때 이 롱테일, 이 테일 쪽이 뭔가 잘 등장하지 않는 엔티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롱테일 쿼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프로포지션이 더 강점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이 강점을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제 리콜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퍼퓰러리티라는 게 뭐냐면 전체 데이터 셋에서 얘네가 얼마나 등장했는지를 세는 게 퍼퓰러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등장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 위키피디아에서 상당히 이 뭔가 희귀한 문서겠죠. 뭔가 제너럴 쿼리 같은 경우는 플랜트 케어가 제너럴 쿼리라고 한다면 더 스페시픽한 쿼리는 뭐 인도어 트로피컬 플랜트 케어가 되겠고 더욱 이제 스페시픽한 게 롱테일 쿼리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은 이게 어떤 식물의 종류 같은 거거든요. 이런 식물의 종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키피디아에 정말 많이 등장하지 않는 엔티티일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프로포지션이 리트리버리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 증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에서 이 EM 스코어를 통해서 프로포지션 레벨의 리트리버리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고 싶은데 이 unsupervised 혹은 supervised 둘 다 EM 스코어가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퀘스천 릴레이티드 된 인포메이션이 더 높은 덴시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포지션이 어드밴티지를 받은 것 같고 더 잘게 쪼개진 세분성이 더 정확한 적은 단어에서 아무래도 더 정확히 앤서를 캡처할 라이클리후드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프리시전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이제 퀘스천 릴레이티드 인포메이션이 하이어 덴시티로 들어가 있냐를 보고 싶은 건데 얘네가 해서 100에서 200단어의 레인지로 이 프로포셔널 리트리버를 했을 때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얼마나 리콜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포지션이 제일 지금 리콜률이 좋았죠. 같은 단어 수 내에서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개의 프로포지션이 들어가 있을 때 가장 뭔가 버짓이나 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efficient u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에서 에러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러 케이스 스터디냐면 기존의 그 GPT-4에서 나온 데이터 셋을 통해서 T5를 파인 튜닝 한 것을 프로포지셔널라이저라고 해가지고 프로포지션을 만드는 모델로서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모델들이 만든 프로포지션이 오류가 있는 경우가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슈퍼볼 50인데 슈퍼볼 5라고 이제 뽑아온다던가 아무래도 이 숫자 관련된 엔티티를 뽑아오는 게 뭔가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컨텍스트에 필요한 컨텍스트가 부족해가지고 아무래도 모델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시라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언더스탠딩한 레퍼런스가 몇 가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멀티옵 리즈닝이 아무래도 프로포지션 리트리버에서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멀티옵을 그 자체로 하나의 여러 가지 팩트를 이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좀 뭔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 Q1부터 Q4까지가 그 예시를 들어준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 엔티티 앰비규어티이기 때문에 뭔가 에러가 일어난 거고 두 번째는 아토믹 넘버가 틀렸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센텐스 리트리버에서 뭔가 컨텍스트가 미싱됐다. 네 번째는 뭐 멀티 리즈닝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에러 케이스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연구인데요. 이제 덴스 리트리버의 이 첫 번째로 관련 연구겠죠. 그래서 듀얼 인코더 아키텍처로 쿼리랑 더큐멘트를 인코딩 해가지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통해서 덴스 리트리버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태스크나 잘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이라든가 뭔가 태스크 관련된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이렇게 크로스 태스크 퍼포먼스를 늘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리트리버 방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그래놀러리티에 대해서도 뭔가 여러 가지
시도들이 발생을 했었으나 모델의 파라미터나 아키텍처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의 모델들을 사용하면서 프로포지셔널 레벨 리트리버를 제한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와 이 연구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기존에 부족했던 제너럴라이제이션 측면에서 향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지션 자체에 대한 연구입니다.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측면에서 프로포지션이 굉장히 잘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롬프팅이나 파인 튜닝을 통해서 최근의 모델들은 이제 프로포지션 익스트루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트리블 된 리드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컨텍스트 윈도우 랭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는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포지션은 조금 더 간결하고 인포메이션 덴스한 그죠? 인포메이션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은 그 컨텍스트 윈도우에서 조금 더 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덴스 리트리버에 대한 이 논문을 통해서 뭔가 레볼루셔나이징 했다는 거고요. 그 어떻게 레볼루셔나이징 했냐면 프로포지션 레벨 인덱싱을 갖고 와가지고 리트리버 퍼포먼스를 추가적인 트레이닝 없이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패스티지나 이제 센텐스 레벨의 리트리버보다 오픈 도메인 QA라든가 아니면 리트리버 그 자체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얘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팩토이드 위키라는 것을 통해서 잉글리시 위키피디아에 대한 이제 프리프로세스된 커퍼스를 줘서 프로포지션 레벨의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게 우리의 컨트리뷰션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키 파인딩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프로포지션 리트리버는 트래디셔널 센텐스나 패스지 레벨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고 다운스트림 QA 태스크에서 더 픽스드 월드 버짓 내에서 더 많은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거고 새로운 이제 검색 방법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리고 인포메이션 덴시티 관련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거고 프로포지션 베이스드 리트리버 방법들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팩터 위키를 잘 이용해 가지고 연구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었고요.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은 뭐냐면 아무래도 위키피디아만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에서 이 태스크에서만 확인해 봤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라고 하면 한계일 수 있고 덴스 리트리버 이 다양성이 뭔가 한계가 있었겠죠. 왜냐면 가장 유명한 6개만 얘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덴스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로버스트니스를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랭귀지 스코프를 잉글리시만 얘네가 해봤는데 뭐 이탈리안, 폴리시, 뭐 코리안, 뭐 러시안, 뭐 차이니스, 뭐 다양한 언어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실용성 측면에서라든가 프로포지셔널 베이스드 리트리버 테크닉을 좀 더 이해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들을 밝히면서 이 논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